아이돌 얼굴을 보면 정말 작잖아요. 자, 우리가 이 얼굴은 커도 이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아이돌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요새 TV에 나오는 아이돌들을 보면 정말 얼굴이 작고 예쁘죠. 물론 얼굴 골격 자체가 작고 말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게 느껴지는 이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마치 소멸할 것 같이 작은 아이돌 얼굴의 비밀, 작아 보이는 얼굴을 만드는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얼굴의 입체감을 살리는 것인데요. 사실 실제 얼굴의 너비나 길이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지기 어렵죠. 하지만 시선을 어디로 유도하느냐에 따라 얼굴이 작아 보일 수도 넓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각적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위는 바로 중안면, 그 중에서도 앞광대입니다. 애플존이라고도 불리는 이 부위는 얼굴 중심에서 가장 빛을 많이 받는 지점이자 얼굴 윤곽의 입체감을 좌우하는 핵심 지점인데요. 앞광대의 볼륨이 적절히 들어가면 빛이 모이고 그 바깥은 그림자가 지며 자연스러운 쉐이딩 효과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얼굴의 중심부는 도드라지고 측면과 아래턱은 상대적으로 작고 슬림하게 보이는 착시가 일어나죠. 특히 한 부위는 타고난 골격 구조상 이 앞광대 부위가 밋밋하고 납작해 보이기 쉬운데요. 이 앞광대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꺼져 있으면 이 시선이 얼굴의 바깥쪽, 이 옆광대나 턱선 쪽으로 분산되면서 얼굴이 넓고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굴이 작다고 생각하는 아이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모두 앞광대의 입체감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이돌 중에 최근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다고 여겨지는 카리나 씨 얼굴을 보면 앞광대 볼륨이 과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조명을 받을 때 앞광대가 빛을 받아 강조되다 보니 얼굴의 바깥 라인에 그림자가 생기면서 얼굴이 더 갸름하고 작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죠. 다른 각도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앞광대 입체감이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민지 씨 역시 조명을 받으면 앞광대에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바깥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앞광대를 분석할 때 옆광대를 항상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이돌 중 전형적인 동양형 미인의 대표주자로 꼽는 분이 아이린인데요. 잘 보면 앞광대뿐만 아니라 옆광대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이린의 얼굴을 볼 때 얼굴이 크다거나 넓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앞광대의 입체감이 잘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옆광대가 어느 정도 있어도 시선이 옆광대로 넘어가지 않고 중심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얼굴이 작고 균형 잡힌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이린이 윤곽 수술을 통해 옆광대를 없애버리면 얼굴이 더 작아질까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실제 골격이 줄어드는 만큼 면적은 작아지겠지만 오히려 가로폭 대비 세로폭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각적인 균형이 무너지면서 얼굴이 길어 보이거나 평면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게다가 광대뼈는 피부를 지지하는 구조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윤곽 수술 후에는 노화로 인한 처짐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죠. 자,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이 옆광대가 발달한 골격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얼굴이 커 보인다고 무조건 옆광대를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이 앞광대와의 밸런스를 비교해보고 앞광대의 입체감을 살려 보완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얼굴형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앞광대에 옆광대까지 함께 보강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선천적이거나 과도한 윤곽 수술로 인해 유독 광대뼈 크기가 작고 이 상대적으로 하관이 발달하거나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경우에는 이 앞광대와 그 옆광대를 동시에 보강함으로써 얼굴 중심부의 지지력을 높이고 전체적인 비율을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보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필러인데요. 필러는 즉각적이면서도 충분한 볼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뼈대 자체가 작아 입체적인 교정이 필요할 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넣거나 표정 움직임이 많은 분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필러가 아래로 내려오고 팔자 위쪽으로 둔덕을 만들면서 팔자주름을 더 깊어 보이게 만드는데요. 따라서 저는
단단한 물성의 필러를 이 뼈대 위에 정확히 얹는다는 개념으로 최소량만 주입해서 필러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스컬트라, 주베룩 볼륨과 같은 제품이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볼륨을 만들어내는데요. 필러와 달리 이동 위험이 적고 안전하다는 인식에 최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죠. 다만 볼륨을 개선하는 정도가 크지 않아 반복 시술이 필요하며 골격이 매우 작아 충분한 입체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떠한 방법이 적절할지는 개개인마다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두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이 시술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균형미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도록 입체감을 설계할 것인지를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굴형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위는 바로 옆광대에서부터 턱 끝까지 이어지는 바깥 라인이죠. 누구나 잘 알다시피 이 라인이 안쪽으로 부드럽게 연결되는 유선형 구조를 가지면 얼굴이 작고 갸름해 보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라인을 매끄럽게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 단순히 윤곽을 깎아내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선은 정리하되 이 반대로 꺼진 부위에는 적절히 볼륨을 보강하여 이 전체적으로 끊기지 않는 이 곡선 흐름을 만들어야 진짜 얼굴이 작아 보이게 되죠. 자, 결국 어디를 줄일지 어디를 살릴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옆광대가 지나치게 돌출되면 중안면부의 입체감을 상쇄하면서 얼굴이 넓어 보일 수밖에 없죠. 제가 앞광대 파트에서 다룬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적절히 눌러주어야 하는 부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깥 윤곽의 중간 지점인 사각턱, 그리고 하악각 부위는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부위인데요. 이 사각턱 근육과 침샘이 발달한 경우 보톡스가 효과적이나 근육의 크기나 좌우 대칭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교한 디자인과 용량 조절이 필요하죠. 특히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오히려 옆볼이 패이거나 심술보가 더 심해지면서 원래 의도했던 계란형 얼굴이 아닌 S자 형태로 늘어진 땅콩형 얼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울세라, 온다, 튠 라이너, 지방 분해 주사 등으로 지방을 줄이는 전략을 함께 사용할 수 있죠. 얼굴 윤곽을 정리할 때 주의할 점은 하관 골격이 선천적으로 작거나 윤곽 수술로 지나치게 줄인 경우인데요. 이 골격 크기에 맞춰 윤곽선을 줄여버리면 얼굴이 지나치게 뾰족하고 빈약해 보여 정말 괴물 같은 역삼각형 얼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관 골격이 작을 때는 거꾸로 윤곽 형태를 보강하면서 라인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럴 때는 턱라인 필러를 이용해서 좌우 비대칭이 심하거나 부족한 부위를 채워주면 훨씬 더 매끄럽고 정돈된 얼굴 윤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얼굴 윤곽의 종착점인 턱끝인데요. 예전에는 V라인을 만들기 위해 턱끝을 뾰족하게 아래로 빼는 것이 유행이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형태가 얼굴을 더 길어 보이게 하고 표정을 지을 때 보형물이나 필러가 부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선호하지 않고요. 그래서 진짜 턱끝 아래가 아니라 턱끝에서 3-4mm 정도 위쪽에 극소량의 필러를 주입해서 빗반사가 일어나는 지점만 살짝 올려주는 방식으로 시술하는 걸 선호합니다. 안유진 씨도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는 얼굴형을 갖고 있지만 턱끝보다 살짝 위쪽으로 빗반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면 턱끝의 입체감은 살리고 오히려 얼굴도 짧아 보이는 느낌을 얻을 수 있죠. 여기에 더해 턱끝에서 양옆으로 이어지는 부위까지도, 예를 들어 마리오넷 주름이나 심술보 부위도 울퉁불퉁하거나 볼륨이 부족하면 전체 윤곽이 끊겨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보강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얼굴을 만드는 데 있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위가 바로 이마인데요. 이마는 얼굴의 상안면을 구성하는 핵심 구조이자 면적으로도 얼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역이죠. 실제로 이마의 볼륨과 곡선, 각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굴의 크기와 인상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이마가 납작하거나 훅 꺼진 경우를 생각해보죠. 이마가 평면적으로 보이면 상대적으로 중안면과 하안면의 길이가 강조되며 얼굴이 길고 크다는 인상을 주기 쉽고요. 반대로 이마의 적절한 곡선과 볼륨이 살아있으면 상안면 입체감이 확보되면서 얼굴 전체가 짧고 정돈된 비율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마 하나로 얼굴 비율이 조정되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인상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마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이마 중앙부는 좌우 전두골의 돌출로 인해 살짝
살짝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중앙부가 지나치게 꺼져 있으면 조명이 그림자를 만들고 상대적으로 이마 측면이 강조되어 상안면이 넓어 보이는 시각적 착시가 생깁니다. 반면 이마 중앙부가 살짝 도드라져 있고 양옆으로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경사지는 구조라면 빛이 중앙에 집중되어 얼굴이 입체적이고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마 전체가 과도하게 빵빵해지면 오히려 얼굴이 더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5년에서 10년 전에 벨루가처럼 이마를 빵빵하게 채우는 방식의 시술은 지금은 더 이상 선호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아이돌에서 보이는 정도로 이 전체 얼굴에서 이마가 특별히 강조되지는 않지만 중심부 볼륨감은 살짝 살아있으면서 측면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가라앉는 모양새가 가장 이상적인 이마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눈썹 위 꺼짐인데요. 눈썹 위 꺼짐은 눈썹뼈가 더 발달한 남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남성적인 인상을 만들기 쉽습니다. 따라서 여성에게서는 눈썹 위 꺼짐이 도드라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만 완전히 채워버리면 이마가 빵빵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메우기보다는 미세하게 완화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고 또 이렇게 교정할 때 눈썹이 또렷해 보이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죠. 대부분의 아이돌 이마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마 교정 시 사용하는 시술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광대 교정 방식과 비슷합니다. 하나는 필러, 하나는 콜라겐 부스터이죠. 필러는 꺼진 부위를 즉각적으로 채울 수 있어 이마 함몰이 심한 경우 추천을 드리는데요. 다만 이마 근육의 움직임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 모양이 변형될 위험이 존재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 속도에 차이가 생겨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러는 가급적 최소한의 양으로 이마 근육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주입하는 것이 좋고요.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마 볼륨 보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필러보다 히알루론산 가교도를 낮춘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콜라겐 부스터는 대표적으로 주베로 볼륨이 사용되는데요. 이마 움직임에 따라 모양이 틀어지는 문제가 없고 장기적으로 탄력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술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꺼짐이 심한 부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요. 결절 발생의 위험도 있어서 일부 병원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마 중심부의 하이라이트, 앞광대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턱 끝의 하이라이트가 삼각형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사진이나 영상에서 훨씬 작고 입체적인 얼굴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 윤곽선보다 시선을 모아주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작아 보이는 얼굴을 설계할 때 이 세 꼭지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 얼굴형이나 이 뼈의 구조, 근육의 발달 정도 등은 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신의 얼굴을 이 거울이나 사진을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교정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해부학적 이해와 이 미적 감각을 갖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이 좋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